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3월 17일 월요일 민주파출소 주말 현황 및 대응 브리핑하겠습니다. 3월 14일에서 16일 사이 1,913명이 방문하였고 566건이 제보됐습니다. 매체별로는 네이버가 23.15%로 제일 높은 수치고요. 유튜브가 20.67, SNS가 10.96, 커뮤니티가 6.71, 틱톡이 5.83 순서로 제보되었습니다. 주말 동안 있었던 주요 제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주에 이어서 이재명 대표 암살 계획 등 각종 음모론에 대한 제보가 있었습니다. 소기천 교수가 개인 SNS에 게시한 이재명 대표 암살 계획 성공을 빈다라는 글을 재언급하며 네이버 등 다양한 매체에서 소기천 교수가 틀린 말 했냐 등의 제목으로 암살 계획에 동조한 게시물이 다수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이 노무현, 박원순을 정치적 이유로 암살했고 이재명은 암살당할까 두려워서 숨었다. 민주당이 대선 비용 450억 원을 토해내지 않으려면 담가야 한다 등 근거 없는 음모론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단순한 음모론을 넘어서 암살 계획에 당위성을 부여하는 극우 세력의 전형적인 방식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탄핵 찬성 집회와 중국인을 연관시킨 허위사실 유포 관련입니다. 탄핵 찬성 집회에 중국인이 동원되었다는 허위사실이 퍼지고 있습니다. 중국 관광객이 집회 근처에서 음식을 먹는 사진, 중국인이 집회의 모습을 SNS에 올린 것을 근거로 탄핵 찬성 집회에 중국인 알바가 동원되어 인파가 많이 모였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앞에서 머리가 긴 경찰관 사진과 경찰 친구와의 대화를 근거로 서울 쪽은 중국 경찰한테 먹혔다는 허위 사실이 생성 유포되고 있습니다. 이는 집회와 특정 국가를 연관지어 여론을 악화하고 악의적으로 조작하는 시도로 보이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는 헌재와 선관위에 대한 테러 위협 정황과 관련된 제보입니다. 주말 밤에 헌법재판소 근처 도로에서 탄핵 찬반 의견을 묻고 본인들과 의견이 다르면 대기 중이던 일행에게 이를 알린 후 고휘도 랜턴을 이용해 운전자의 주행을 방해하는 이른바 광선 테러가 발생한 상황이 제보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차량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며 운전자뿐만 아니라 길을 지나던 보행자들에게도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과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헌법재판소를 경호하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광선 테러를 하자는 게시글이 올라온 적이 있는 만큼 이와 같은 범죄 행위가 더욱 심각해지기 전에 철저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또한 3월 14일 네이버 카페에는 저와 같이 선관위 고위층 가족 모두를 가미가제식으로 처단할 뿐 제가 먼저 그 더러운 피를 물려받은 애들과 같이 사형당하겠다. 서초동에 산다. 최고의 법조인들이 내 뒤에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등의 게시물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게시물에 대해서 조속한 대응을 조치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주요 대응 현황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 58번째입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월 17일 미국이 대한민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서 반미 친중 이재명 국정장악 탓 이런 인물이 유력 대선 후보라고 하니 민감국가로 지정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외교안보 등 국정 전반을 책임지는 정부 여당이 외교와 관련해 제한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야당과 야당 정치인에게 외교 참사의 원인까지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는 무책임을 넘어서 국정 포기 상태입니다. 지난 3년간 윤석열 정부는 외교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그저 당황스러울 따름입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발언은 색깔론까지 더한 최악의 거짓말입니다. 미국의 대한민국 민감국가 지정의 원인은 첫 번째, 윤석열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대국민 핵무장, 포퓰리즘 선동이며 둘째는 12.3 내란 계엄으로 인해 한미 간 신뢰관계 붕괴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분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결의안 처리 등 국회 차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 철회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정부 여당이 저지른 최악의 외교 참사를 극복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59번째입니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3월 10일 일요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경찰이 4, 5개월 동안 아들 미행을 해서 뭘 엮어보려다 안 되니까 수수미수로 잡아갔다. 날 망신 주려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 수준에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며 궁색한 변명입니다. 게다가 아들 사건의 배우로 자당의 전 대표였던 한동훈 씨 팬덤을 거론하는 추한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철규 의원의 아들은 이미 과거에도 대마 흡입 혐의로 적발된 적이 있으며 이번 사건의 경우 경찰이 신원을 특정한 이후 53일 만에 체포해 늑장 검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철규 의원은 경기지방경찰청장이라는 경찰 고위직 출신 후에 여당 사무총장까지 지낸 분으로 윤핵관 실세 중에 실세라는 것은 전 국민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심지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철규 의원의 며느리는 경찰 조사 당시에 시아버지가 이철규 의원이라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이철규 아들의 마약 사건을 담당한 수사 책임자가 3년 전 비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찰 인사에서 총경으로 승진했다는 점도 국민들의 의혹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정황을 종합하면 이철규 의원의 발언은 거짓말입니다. 이철규 의원은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구글 코리아와 선관위의 무책임한 대응에 대해 대한민국이 거짓 선동으로 물들고 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에서는 구글 코리아와 선관위의 무책임함에 대해 강력히 규탄합니다. 먼저 당대표 테러와 관련한 영상 방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구글 코리아는 국민소통위원회가 신고한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과 관련된 영상에 대해 모두 문제없음이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법원 판결로 15년이 선고된 후 신고한 영상에 대해 문제없음을 통보하여 3월 5일 현안질을 통해 김경훈 대표에게 질의했지만 해당 사안에 대해 보고받지 않았다, 접근 권한이 없다라고 하다가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고 3월 14일 돌아온 답변은 역시 문제없음입니다. 칼로 사람을 찌르는 폭력적 영상과 나무젓가락이라는 허위 조작 영상이 버젓이 유통되며 당대표의 테러 사건에 대한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구글 코리아는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위배하지 않았다는 해명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명예훼손으로 영상을 삭제하려면 구글 본사 법무팀이 담당하니 구글 본사의 법무팀으로 직접 메일을 보내라는 답변입니다. 더군다나 구글 코리아는 자신들이 법무팀과의 소통 권한이 없으며 본사에 보낸 내용도 열람할 수 없고 진행 상황조차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구글 코리아의 역할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가이드라인 검토도 본사에서, 법적 검토도 본사에서, 모든 결정이 본사에서 이루어진다면 구글 코리아는 구글 본사의 중개소에 불과한 것입니까? 책임 있는 기업이라면 국민을 기만하는, 대한민국을 기만하는 이런 무책임한 대응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구글 코리아 김경훈 대표는 이에 대해 직접 해명하고 철저한 재검토를 통해 문제 영상을 삭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부정선거 허위 조작 영상 방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선거제도를 뒤흔드는 부정선거 허위 조작 영상이 유튜브에서 판을 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 허위 조작 영상을 근거로 비상계엄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과 선관위는 책임 있는 것을 다하지 않고 부정선거 허위 조작 영상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선관위가 삭제 요청을 하면 즉시 삭제하고 채널 페널티 부여 및 채널 삭제까지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직접적인 법 위반 사실이 없다며 구글의 삭제 요청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소중한 한 표가 근거 없는 허위 조작 영상에 의해 부정당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37조에 따르면 유괴, 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허위 조작 영상을 본 유권자들이 투표를 포기하거나 특정 정당에 불리한 인식을 갖게 된다면 이것은 명백한 선거 방해 행위입니다. 올해 초에 진행된 YTN 설문조사에 따르면 부정선거 주장에 동의하는 국민이 37%라고 합니다. 최근 올라온 부정선거 허위 조작 영상과 댓글들입니다. 바로 어제 올라온 영상이고 그 영상을 본 국민들은 부정선거 허위 조작을 믿거나 의심할 것입니다. 허위 조작 영상으로 발생한 선거 자유 방해 행위입니다. 선관위는 이에 대한 선거법 위반에 대해 유권 해석을 즉각 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구글의 허위 조작 영상 삭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하루하루 영상이 확산될수록 국민의 피해는 커지고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입니다. 선관위는 홈페이지에 부정선거 반박 영상을 올려두고 있지만 정작 유튜브에
거짓 영상이 방치되는 현실을 우리는 자시할 수 없습니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허위 조작 영상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조치를 실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수막 대응 관련입니다. 국회 앞에는 툭하면 내란 선동 이재명의 민주당이 내란이다는 문구와 함께 이재명 당대표 얼굴을 넣어 악의적으로 모독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에 유권 해석을 요청하였으나 문제없음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황당한 것은 현수막이 철거되어야 할 법적 근거가 충분한 사의 재보궐선거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사실상 허위 조작 현수막을 방치하는 방침이라는 것입니다. 6일째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선관위는 국민을 우롱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를 중단하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악의적인 선동과 명예훼손을 일삼고 있음에도 선관위가 이를 묵인한다면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악의적인 정치 선동을 결코 자시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허위 조작 선동의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힙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